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 김중석이라고 하고요. 네, 이번 전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잠깐 작가님 소개하는 그런 영상에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박호 작가님 지금까지 총 3권의 그림책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내셨고 뭐뭐뭐 근데 그 얘기 들었어? 사랑은 1, 2, 3 이렇게 3권의 책을 내셨는데 이번 전시회는 뭐뭐뭐죠? 네,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전시도 뭐 그런 얘기고 오늘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반응도 많이 해주시면 재미있는 게 될 거고 뒤쪽에 또 이벤트도 있습니다. 네. 이벤트 있죠? 있죠. 네네. 이벤트 있죠. 박호 작가님을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뭐뭐뭐를 쓰고 그린 밤코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 책을 이렇게 뭐뭐뭐를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19년 11월에 나온 저의 3번째 책이고 저희 아버지가 농부셨어요. 평생을 농사를 지시고 일을 하셨어서 아버지의 딸로 자랐으니 벼가 어떻게 1년 동안 자라고 우리 식탁 위에 밥을 오르는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만든 책이고 벼의 한 사리를 그린 책이라서 논픽션 책이기도 한데 저는 이 책을 준비할 때 벼의 한 사리를 누군가에게 보여줘야지 뭐가 어떻게 벼가 되는지 알려줘야지 이런 접근으로 했다기보다 농부였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평생이 하신 일에 관해서 생각을 했고 또 그 일을 단어놀이나 말의 리듬 같은 것들로 재미있게 표현해보고 싶다. 그래서 말놀이를 재미있게 해보고 싶다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만든 책이었어요. 생활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신박하네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 제가 첫 책도 그렇고 두 번째 책 모든 책들이 제가 생활 중에 겪었던 일들 느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책인 것 같아요. 낫지라는 장면이 제일 좋아요. 뭔가 검객의 모습을 한 농부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만화책을 엄청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좋아해서 지금은 옛날 황미나 작가의 레드문이라는 만화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80년대생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레드문 만화책을 좋아해서 그 별을 베는 그 장면은 뭔가 비장한 검객의 모습을 한 농부처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좀 만화적인 장면이 연출됐던 것 같아요. 처음 책 마주했을 때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책을 항상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찡해지는 부분이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책의 시작의 헌사에도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또 햇살처럼 비춰주신 엄마, 같이 힘들면 의지했던 자매들에게 이 책을 전한다고 그렇게 헌사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황미나 작가님, 저도 엄청나게 팬이에요. 레드문 읽고 또 봐도 또 재밌더라고요. 어덜트로도 출시될 무언가는 계획이 없으시냐고 하셨는데, 아직은 제가, 아직은 계획이 없고,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좋고 또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제 어린 시절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 치유받지 못한 내 어린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아직은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더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듬 있게 랩처럼 읽은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힙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책들도 그 래퍼의 마음으로 라임을 맞춰서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네, 잘 봐주신 것 같아요. 랩같이 들린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네, 필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딜 가도 네, 필명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제 원래 이름은 조금 흔한 평범한 이름이고, 물론 아버지가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지만 그림책 작가가 되면서 내 이름을 제가 짓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의 그림하고도 어울리고 또 뭐 조금 기억에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이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밤처럼 생긴 코라는 별명이 있어가지고 네, 밤코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남자 형제는 없어요. 네, 저는 딸 넷 있는 집에 막내딸로 태어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네. 보통 막내딸이면 사랑 많이 받았겠네요 하시는데, 저는 넷 중에 조금 별난 막내딸이었어가지고 네, 등짝을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네, 책 한 권 그리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냐는 질문이 있는데, 책마다 다르고 이야기마다 다르고 그때의 컨디션, 또 내가 이 작업이 어느 정도 풀리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데, 보통 뭐뭐뭐뭐 책은 아이디어는 정말 빨리 나왔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20분 정도 만에 써진 책이고, 뭐 벼의 한 살이라는 과정은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뭐 유심 있게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이란 벼의 한 살이는 사실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이고, 그 한 살이를 내가 어떤 다른 단어들을 다 지워내고 리듬감 있게 써보고자 할 때는 이야기는 정말 빨리 나왔는데, 이 그림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어려웠어요. 제가 원래는 첫 책이나 두 번째 책처럼 콜라주 작업, 그리고 뭔가 많이 그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서, 세 번째 책에서는 이 텍스트가 많이 지워진 것처럼 그림도 많이 지워내고 여백을 좀 더 주고 싶었던 나머지 그림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책도 한 1년 정도는 걸렸던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림책 작가가 첫 직업이시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한테는 첫 직업입니다. 첫 직업이 의미가 무엇인지,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네, 돈을 받느냐, 이 일로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림책으로 처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 저의 첫 직업인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작품들을 만들면서 지냈었어요. 그리고 엄마로 지낸 세월이 길고요. 네. 원래 그림을 잘 그리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 그림을 뛰어나게 잘 그리는 작가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하지는 못하는데, 그림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화가였고, 중학교 때도 화가였다가 고등학교 때 한번 지리 선생님이 꿈이었던 적이 있고, 그 한 2달 정도 지리 선생님을 꿈꾸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화가를 꿈꿨는데, 지리 선생님을 왜 꿈꿨냐면, 저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이 못 됐는데 지리가 저한테 가장 쉬워서 이거라면 내가 가르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 2~5달을 꿈꾸다가 다시 대학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잘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이고 네, 특기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리 선생님, 지리 정말 재밌죠. 그 요가와 작업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 병행하는 게 어렵지? 요가 작업을 병행하는 게 어렵지 않냐고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늘 힘들고요. 그 무엇이 중요한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일이에요. 두 가지 다. 이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나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때때로 지치고 때때로 힘들고 아침에 눈물이 먼저 흐르는 날도 있고, 또 조금 예민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잠이 없어서 잠을 좀 자면 일을 좀 할 텐데 아이를 다 재워놓고 일을 많이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잠을 많이 못 자고 일을 했어가지고 올해는 일을 많이 줄였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워라밸을 지켜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게 많이 무너졌어가지고 올해부터는 두 개를 정말 똑같이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게 네,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작가가 이미지를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나가고 나중에 글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글 스토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먼저 선후가 따로 있었나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뭐뭐뭐 책은 네.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 글을 붙인 경우예요. 그 이미지라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은 아버지의 일이었고, 그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그 땅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었나 라고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아버지는 이제 모를 신고 계셨거든요. 그 이미지를 먼저 그리고 나니까 모를 5개를 땅 위에 신고 나니까 그 위에 그냥 자연스럽게 뭐뭐뭐뭐뭐라는 단어를 올리게 돼서, 이 책은 그림을 먼저 다 그림, 그 다음에 글이 따라왔던 책이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첫 번째 책은 사랑은 1, 2, 3이라는 숫자 책인데, 그것 또한 근데 이미지가 먼저 지어진 책인 것 같아요. 숫자에 이미지를 부여하고 거기에 조금 글이 더 따라 붙는 대략의 큰 덩어리로 이야기를 지어놓은 다음에 그 안에 이미지를 먼저 채우고, 그리고 이미지에 조금 맞는 글을 다시 올리는 그런 방식의 작업을 저는 더 선호한다기보다 제가 그것이 더 수월하고 네.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지에 글이 따라오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책마다 보면 이제 작업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그림책 작가 꾸민 아이한테 미대를 가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아, 네. 저도 뭐 이렇게 그림책 작가로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뭐라지 되게 중요한 일에 어떤 대답을 드려야 될지 조금 겁이 나는데, 꼭 저는 미대를 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림책 작가란, 그림을 꼭 잘 그려야만 그림책 작가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심 있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그리고 또 맞아요. 책을 많이 보는 것, 네. 이야기를 많이 보는 것, 거기에 어느 정도의 그림이 따라가주기로 하면 충분히 그림책이라는 장르는 해낼 수 있는 일이라서 뭐 그림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되게 아까 심플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막 그림을 좋아해서 들어보니까 또 전공이 섬유미술 뭐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네네, 저는 섬유미술을 전공했어요. 네, 처음엔 어떤 계기로 그런 섬유미술을 하게 되셨는지 뭐 그런 얘기하고, 그걸 하다가 또 그림책 작가 요즘 또 많긴 한데 조금 네. 다른 길이기도 한데 그 과정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을 원래 텍스타일 디자인 대학을 네.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림이 좋았는데 워낙 시골이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냥 문과였어요. 네. 예체능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반대도 있으셨고, 근데 성적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그런 지리학과는 갈 수가 없었고 지리학과는 갈 수가 없었고, 워낙 그림을 좋아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었지만 상황이 이렇고 하니 결국엔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라고 하셔서, 내가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패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패션. 네, 그래서 텍스타일이 그 패션 학부에 속해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 학과를 들어갔는데, 갔더니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단에 문양을 그리는 패턴 그런 만드는 패턴. 맞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나는 패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다음에 편입 공부를 해서 네. 다시 섬유미술학과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섬유미술을 전공하지만 이게 상업이 섬유미술이 아닌 이렇게 섬유로 예술을 하는 학과여서 거기서 이제 예술을 하면서 나는 이 예술이 너무너무 재밌다. 예술가가 돼야겠다. 위대한 예술가가 돼야겠다는 꿈을 안고 네. 쭉 28살까지는 그렇게 뭐 전시장도 기웃거리고 포트폴리오도 만들면서 작품 생활을 좀 했었어요. 네네. 네,
설치 미술도 하고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좀 고되더라고요. 제 성격하고도 잘 맞지 않고 저는 이야기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도 그 그림 하나에 한 페이지에 이야기를 더 많이 담아내는 성향의 작가였는데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때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내가 이 좋아하는 일과 네. 나의 그림의 성향과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이제 그림책을 공부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있어서 저한테는 그림책이란 장르가 사실 생소해요. 제 나이 또래에는 그림책을 읽은 적도 없고 아이도 없어서 읽어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그런 장르를 알게 되고 이렇게 멋진 장르가 있었나 그리고 제가 원래 미술관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미술을 좋아하지만 미술관을 가질 않아. 왜냐면 미술관을 가면 작품이 안 보이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궁금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쳐다보게 되면 제가 에너지가 막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미술책이라는 장르는 제가 처음 경험한 나 혼자 간직할 수 있는 미술관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림책을 애 낳기 전부터 하나하나 사 모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너무 좋고 이렇게 대단한 장르의 예술이 있었나 하다 보니 그러면 난 이야기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그림에 이야기 붙이는 걸 더 좋아하니 그래 이제는 그림책 예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2010년 정도에 2010년에 네, 그래서 했는데 네.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농사지은 아버지가 대학원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대학원까지 나와서 직업을 정하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고 28살이 되도록 근데 내가 또 그림책을 배우려고 하는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네. 근데 내가 그때는 이제 내가 도서관에 가서 요구하는데 아버지 돈 좀 할 수 있는 일 그림책을 많이 할 배우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림책 그때는 이제 관련된 내가 서적을 도서관에 읽는 일. 가서 그 당시에는 근데 그림책 할수 관련 있는 서적이 일, 지금처럼 그림책을 많이 많지 보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림책 뭐 관련된 유행이라고 서적을 해야 읽는 되나 그 그런 게 당시에는 조금 근데 그림책이 그림책 관련 없던 서적이 시절이어서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것 그냥 같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뭐 서적들을 많이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읽고 그런 그리고 게 뭐 조금 그림책 그림책이 작법 없던 시절이어서 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글 쓰는 될수 있는 작법서 대로 이런 그런 것들을 서적들을 받고 많이 정말 읽고 네, 그리고 그림책을 많이 보면서 그 그림 서가 아니더라도 그 방대한 그림책들이 글 쓰는 작법서, 지닌 고유의 그런 것들을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그림책만의 그림책을 리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보면서 다른 그림- 책들하고는 다르게 그 방대한 그런 그림책들이 리듬들을 조금 지닌 고유의 공부를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그림책만의 리듬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던 와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런 아이를 낳고 리듬들을 네, 조금 육아를 하게 돼서 좀 공부를 긴 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30 하던 와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넘어서 낳고 30 네. 중반이 육아를 돼서 하게 이제 첫 돼서 책이 좀 긴 시간이 나오게 흐른 되었죠. 다음에 네. 그러면 서른- 이제 되게 중요한 이- 말씀하셨는데 넘어서 저도 30 이렇게 중반이 돼서 가보면 이제 첫 작가가 책이 되겠다고 나오게 되었죠.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면 계신데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꿈만 꾸시고 저도 이렇게 가보면 정작 작가가 책은 별로 안 되겠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보고 네. 그림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꿈만 궁금해요. 꾸시고 정작 책 책을 모르세요? 안 보시는 분들도 그런데 많아요. 요즘 책을 좀 고전 책도 보고 있고 네. 그림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책을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신 것 이런 책 같아요. 모르세요? 그런 혼자의 학습이 그런 어떤 고전 책들도 네. 진짜 작가 책을 되는 많이 보는 게 토대가 되게 된 거죠. 중요하신 네, 것 저는- 같고 그런 혼자의 학습이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어떤 사실 제가 뭐 작가 저도 첫 더미는 두 번째 더빙까지는 사실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고 사실 그 집에 있거든요. 네. 내 서랍 속에 사실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근데 정말 많은 그림책을 보고 혼자 써가면서 창피하지만 완성을 해보고 또 한 넣어놓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렇죠. 겪은 다음에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나왔던 것 같고 첫 책을 나온 다음에는 두 번째 책까지는 제 스스로 이제 독학으로 그러니까 아. 뭐든지 독학으로 하셨겠죠 누구든지 네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두 번째 책까지는 만들고 나니까 아 이거 너무 좀 더 알고 싶은데 더 공부하고 싶은데 라는 그 그림책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컸는데 네네. 그 전에는 네 제가 뭐 제 스스로 제 밥을 제 스스로 벌어먹지 못했던 사람인지라 그 다른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첫 책하고 두 번째 책이 나온 후에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이 계약금이 사실 뭐 그렇게 큰 돈은 사실 아니지만 그렇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돼서 아 이 돈을 다시 내가 그림책을 공부하는 곳에 꼭 쓰고 싶다. 다른 일이 아닌 그래서 그 돈을
오롯이 들고 이제 그림책을 또 공부하러 갔죠. 음. 그리고 그 그림책 향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고 네. 그때 공부하면서 나온 책이 이제 세 번째 책 뭐뭐뭐뭐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이 또 디자인이 되게 또 재밌잖아요. 저 서체나 이런 네네. 그 본문 타이포나 서체를 직접 쓰신 건지 이런 거 어떻게 하셨는지. 아, 네. 그 타이포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책은 워낙 텍스트가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거의 그림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텍스트는 어울리는 서체를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놓은 이후에 어울리는 서체를 찾기 위해서 네. 손글씨도 써보고 이런저런 서체들도 써봤는데 네, 이 서체는 어딘가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아. 딱 어울리는 서체를 찾아서 이게 기존 나오는 서체군요. 네네네. 네. 너무 예뻐요. 디자인이 또 굉장히 재밌게 막 이렇게 별 때 이렇게. 아, 그런 이제 음. 그런 베어지는 이미지나 뭐 벼에 물결 치는 거는 이제 타이포를 작업을. 깨가지고 네네. 이미지화 시켜서 다시 조금 손대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서체는 이미 있는 서체 중에 가장 어울릴 만한 것을 골라서 만들어낸 서체예요. 네네네. 그리고 처음 잠깐 돌아가서 처음 이렇게 데뷔할 첫 책을 만들 때 네.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뭘 만들어서 이렇게 출판사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데뷔가 되게 궁금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원래 왜 처음이 가장 어려운 법이니까 저도 네네. 처음이 가장 어려웠고 제가 뭐 이런 그림책 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 뭐 그림책 관련된 어떤 아는 분도 전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 그림책을 만들고 어떤 공모전에 냈다가 이제 떨어졌었어요, 첫 책은. 네. 그런 그래서 과정을 다 겪고. 예, 떨어지고 이 원고를 완성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독립출판을 해야겠구나. 왜냐면 사실 그 신인의 마음일 때는 어떤 출판사에 투고를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느껴졌어요, 저는. 네네. 신인이신 분들 많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 또한 이걸 누가 받아줄까 거절당하지 않을까 모진말 듣지 않을까 하는 겁이 너무 나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이건 독립출판을 해야겠다라고 고민하던 중에 출판에 관한 어떤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독립출판할 수가 없어서 제 친구의 이제 친척 누나가 출판사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 건너 이제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내가 출판을 너무너무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제 구구절절 네. 메일을 남겼어요. 내가 이런 원고를 만든 사람이고 출판을 하고 싶지만 인쇄도 모르고 편집도 모르고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에게 출판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메일을 써서 보냈는데 이게 되게 이제 운이 좋았던 것이 이 바둑이 하우스라는 출판사였는데 네. 출판을 이제 유통 쪽에 일을 하시다가 이제서야 출판을 시작하시는데 네. 그게 마치 그림책 출판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림책 출판사라고는 건 전혀 모르고 네네. 그냥 어떤 출판사라고만 듣고 연락을 드렸었던 건데 네. 근데 그림책 출판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 원고가 대표님은 너무 마음에 드신다. 뭐 같이 책을 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저는 너무 흔쾌히 그때 또 네. 잘 맞았네요. 네, 그 운이라는 게 따라와 주는 순간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책과 두 번째 책을 그렇게 되고 나오게 됐던 거죠. 네. 또 방코 작가님이 아주 재밌는 물건들 네. 많이 만들고 제가 이거 팔기도 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팔 수는 아주 재밌는 네.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거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신나게 얘기를 입술 깨물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 제가 작가님이 평소에 뭐 하고 노시는지. 네, 제가 평소에 하고 노는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림책을 주로 하는 업이긴 한데 사실 그림책이 업이 됐을 때는 스트레스가 응당 따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정말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고 좋아했던 일인데 업이 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약간은 쫓기게 되고 그렇죠. 아무리 재밌는 물론 그 스트레스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는 분명한데 네. 그것이 아닌 정말 내가 어느 곳에도 구애받지 않고
이걸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집에서 이런 작품 놀이를 하면서 지내는데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뭘까요, 이거?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선물 제가 네, 드릴게요. 네, 이거 맞추시는 분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안에 들어간 게 뭘까요? 네. 한번 보시고, 잘 모르실까? 네, 대답을 주시면. 인디언 장례감 이거 뭐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프리다. 프리다. 프리다 칼로 프리다. 맞어요. 예, 프리다 칼로예요. 프리다 제가 칼로. 좋아하는 예술가들을 이렇게 병 안에다가 이게 안 입는 옷들인데요. 안 입는 옷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심고 아트님 이따가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프리다 칼로에 이렇게 제가 이거 뭐 나름대로 제목은 나의 죽은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물론 만날 수는 없죠.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분들이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만드시는지 잠깐. 이거는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이게 뭐냐면 빈 병에다가. 이런 공병이에요. 네. 공병이고 이거는 보금자리 딸기찜 병인데요. 네. 이렇게 안 입는 옷들을 원단을 이렇게 꾸겨 넣어서 나와서. 눈, 코, 입에 자리를 맞춰주는 건데 사실 이거 되게 노동이고 이 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지만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프리다 칼로 온갖 예술가가 다 나옵니다. 앤디 워홀 그리고 고고. 네, 방고흐 고고 지금. 고흐의 어떤 그 물결치는 느낌 화풍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심신 안정 인형 바스키아입니다. 네. 마티스. 네, 이거 마티스 그 댄스라는 작품을 제가 약간 패러디 오마주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네 해서 이렇게 죽음의 댄스를 만들어 봤고요. 이거 만들 때 정말 제가 아니 나란 녀석 천재구나. 아니 눈코입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거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네. 공병을 준비하시고 안 입는 옷을 준비하시고 내가 무엇을 그릴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와 색감 그리고 포인트들을 하신 다음에 아주 그 철물점 이렇게 긴 송곳이 있어요. 이렇게 긴 송곳. 그 송곳을요. 네. 천을 막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진짜 구겨 넣으시고 거기에 눈, 코, 입의 자리를 맞추시면 되는데 굳이 권해드리는 취미는 아닌데 내가 너무 할 일이 없고 어딘가에 에너지를 쏟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걸 왜 하고 있지 싶다가도 네. 또 시간이 재밌게 네. 갔기 때문에 즐겁기도 네,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DM 주시면 제가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작은 잼병인데요. 잼병에다가. 이거는 태양 노래 너의 눈, 코, 입. 아 이거 전시하라고 그러시는데. 네. 너의 눈, 코, 입, 눈, 코, 입을 이렇게 3단 분리 마술로 재밌어 보인다고. 3단 분리 마술로 눈, 코, 입을 만들었고 아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시는데. 시간이요? 이거 작품마다 다 다른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잘 되면 빨리 해요. 네. 약간 서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내가 네. 원하는 위치에 눈이 안 껴졌다 하면은 이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서 프리다 칼로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흔들리면 이 천을 다시 다 꺼내야 돼요. 다 꺼내서 다시 다 끼워 넣는 그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그런 일이고요. 이거 나중에 만드는 영상을 한번 올려달라고. 네, 이것도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이것도 이거 약간 죽음의 이미지처럼 이게 했는데 그거죠 장난감. 네, 아이들 그 사탕나무 장난감이 깨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에 아이 안 입는 옷이랑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골의 이미지도 만들어봤고 갑자기 이거 아주 반응 너무 좋은데. 그 작가님 너무 즐거워. 데이비드 루이 그 아시죠 이미지? 네, 그 이미지고 아 제일 오래 걸린 게. 제일 오래 걸리고 정말 만족했던 작품은 이 마티스의 댄스. 이 색감과 이 화려한 눈동자. 네, 이 작품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그냥 이거는 이제 처음 초기작.
초기작은 대충 얼굴들을 처음에 만들어봤다가 이 초기작에서 나의 죽은 친구들을 불러와야겠다, 소환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술가들을 꾸며봤고 네, 집에서 제목 한번 그 제목. 저 사실 언니 후배인데요. 학부 때 박스에 그림 너무 좋았어서 그때 막 주변에 버려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언니 작품 그리워요. 네네. 이거 참 설명하면서 입술을 안 깨무십니다. 네. 이거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쓰레기 줍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작업실에서 친구랑 살 때 그냥 아파트를 순례하면서 버려진 모든 것들을 주워왔는데 다 주워와서 쓰지는 못하고 버릴 때 그 1톤 트럭 2대 옥상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가져다 내려서 버릴 때 1톤 트럭 2대가 왔다 갔고 돈만 버릴 때만 한 16만 원 깨졌습니다.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네. 이분 상품 드려야 되겠는데 천재 작가, 방코 작가 팬입니다. 근데 네, 드리겠습니다. 아부가 막.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거 그냥 집에서 취미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냥 아이 장난감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들로 저만의 오브제를 만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이거는 손가락 시리즈가 있네. 이거는 별건 아닌데, 네, 그 누구나 다 원하는 그 돈과 명예에 대한 저의 간절한 소망이랄까. 이거 제가 손을 되게 좋아해요. 뭐 저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이런 손 오브제를 가끔 모으는데 이게 제가 툭 쳐서 떨어져가지고 이 손가락이 깨져서 거기 이렇게 나무도 꽂아보고 나의 소망도 한번 적어보는 이런 것들. 이거 좀 잔인해. 이거 아부가 점점 세계적인 작가 사랑합니다. 이런 거 같거든. 이거 선물 받으시려고. 이거 인형의 손인데요. 그 아이들 인형 손을 애들이 보고 있진 않겠죠? 네. 제가 이 아티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저의 작품인데 제가 손금이 좀 특이해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손금이 세 줄인데 제가 어느 날 그 중학교 때 세시라는 잡지에 손금에 대해 나왔는데 이 세 줄의 이 가운데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예술가의 손금이다 라는 그 글을 봤어요. 그래서 같은가요? 부자 되시겠네요. 부자. 저는 부자 손금, 장수의 손금은 아닌데요. 이게 예술가의 손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내 손금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 손금과 관련된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그 손금 작품 하나는 판매를 했고 요거는 누가 사주지 않아서 제가 갖고 있는데 작가님 책 소개할 때보다 훨씬 더 신나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게 할 때도 재밌거든요, 제가. 그래서 돈과 명예의 진심이신. 네, 돈과 명예 진심이고 판매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즐겁게 이거는 또 어떤 작품이냐면 이게 대작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것도 만들고 집에 걸어놓고 이 테두리가 뭐죠? 이 테두리는 뭐냐면 그 지구본을 제가 이렇게 보시면 골동품 파는 곳에서 지구본을 2만 원에 사왔는데 집이 좁다 보니까 이 지구본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구본을 이제 막 해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본을 해체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런 게 남아 있더라고요. 되게 멋스러운 게. 그래서 이 멋스러운 게 남아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거미줄을 한번 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한데 제가 뜨개질을 못해서 이거를 들고 시댁에 갑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제가 뭐 어떻게 드릴 건 없지만 저를 며느리로 삼으셨으니 어쩔 수 없이 요거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거미줄을 하나 짜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어머니가 이렇게 거미줄을 짜주셨고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거미를 되게 좋아해요. 그 거미가 왜 좋냐면 거미는 이제 자기가 갈 길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미를 굉장히 좋아해서 거미를 여러 마리 집에서 취미로 또 이것도 취미로 만드는 거미거든요. 네, 정말 다 취미인데요.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거미 인형. 네. 주세요. 네, 거미. 이것도 제 취미 생활입니다. 못 봤는데? 이거는 너무 취미인데요. 되게 진짜 정말 쓸데없는 취미인데 분리수거를 하러 갑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가면
누구나 가시잖아요. 어머니들 분리수거 하러 그치. 가면 이렇게 막 보물들이 막 버려져 있어요. 이거는 얘는 어디에 썼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바다의 블루, 그리고 이거는 버려진 장롱의 손잡이를 떼와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쳤더니 어떤 좀 형태감이 오브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그냥 또 별거 아니고 정말 쓰레기인데 미학적으로 저한테는 이게 되게 예쁘게 다가와서 이런 것들을 또 만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데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몰라서 오늘 찾을 수 있는 것들만 찾아왔고 이건 뭐죠? 네, 이거는 뭐 그 오라고 쓴 글씨인데 이거를 자 어떻게 만드냐 하시면 철물점에 가서 철사를 사가지고 철사로 글의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종이 테이프를 막 붙여요, 입혀요. 그런 다음에 젯소를 있는 대로 다 바르고 물감을 바르고 네, 색을 입혀서 그냥 글씨를 한번 만들어 본.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냥 혼자 보고 오 감탄하는 저의 감탄사 전용 오브제. 네, 그냥 하는 거예요. 크게 의미는 없고. 네. 반짝반짝하나. 네, 이거는 그냥 뭐 네, 좋아서 돈 주고 사는 그 돈과 명예의 진실인 사람이어서 네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갑자기 너무 신이 났는데요. 네.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니 재밌어서. 네, 이거 지금 빙산의 일각이고 네. 제가 너무 작가님 집이 궁금해요. 집이 지금 다양한 사람이 방법이- 설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체육관에 갔다가 버려져 있는 뭐 배드민턴 공이 있어서 얘를 3마리를 입어왔는데 지금 제가 2마리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서 1마리만 데리고 왔어요. 그냥 집에서 이런 오브제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고 지내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오고 이런 놀이 행위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작업, 그림책 작품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야기, 또 취미,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게 그림책 예술인 것 같아서 이런 취미 활동, 좋아하는 것들을 저는 끊임없이 진심으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 여기서 오는 이 그 즐거운 에너지, 이 행위에서 오는 이 에너지가 또 그림책이라는 장르로 오롯이 가고 가끔 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여기서 풀고 즐겁게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작가가 책상에 앉아서 그릴 때만 이렇게 작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작품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네, 좋은 것 맞아요. 같고 네. 이런 취미생활 하시면 작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취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좋아하는 것에 굉장히 진심으로 밤코 작가님 덕분에 제 갈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고추로 가는 거. 네. 이렇게 보물을 이렇게 이제 나눠 갖게 됐네요. 네. 계속 나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 얘기보다 이거 네. 취미생활을 더 길게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 네, 근데 네. 다른 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좋은 질문 주시면 작가님이 뭐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죠? 여기 아들이 막 만지고 놀고 하나요? 어. 라고 하시는데 아들이 막 만지고 놉니다. 그래서 그 망가지고 고장나고 부서진 작품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피규어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그것도 아들이 너무 많이 만져서 다 망가졌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소중하게는 모든 작품을 제가 조금 소중하게 여기진 않아요. 내가 이거 하는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거고 이 작품이 내가 뭐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 그냥 이거를 만지고 노는 거, 놀게 하는 거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사실 그거는 어디 가서도 이 아이가 받을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작품은 항상 열려 있고 어떻게
대해도 괜찮다. 네. 그래서 망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 크게 아깝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과정 자체가 네. 재미고 즐거우려고 하는 그렇죠. 행위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이렇게 고가에 막 팔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아 그래요? 약 네네네 약 맞아요. 그 약 영양제 먹고 난 그 껍데기. 네, 껍데기. 정말 다 쓰레기.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네, 좋고. 작가님 집으로 병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아니, 병 보내주시면 제가 병나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 들어오기 전까지 아, 그러면 방구 작가님 언제부터 천재였어요? 이분 라고 네, 이분- 책 하나 보내드려요. 책 가야 되겠네요, 그죠? 천재는 아예 아닙니다. 금지입니까? 네. 네. 아, 커피 몇 잔 드시나요? 하루에 커피 사실 그 영상을 제가 그 핸드드립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드립하는 영상을 자주 올리는데 하루에 커피는 한 잔 아니면 2잔 정도밖에 많이는 안 드시네요. 네, 많이는 안 먹고 아침에 그 제가 사실 엄청나게 산만하고 굉장히 정신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 나의 산만함이 내가 주체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조금 진정된다 하는 순간이 그 핸드 드리블을 할 때. 그러니까 저한테 드립이 약간 명상의 시간이라고 정해지는 생각해요. 시간. 예, 유일하게. 그리고 명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때 딱 좋아해서 한 잔 정도, 2잔 정도 마십니다. 그리고 작가님 최애곡 음악 좋아하시는지 그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그 LP판을 하나 가져왔었는데요. 저 공포 안에 들어있는데 그 노영심 가수 제가 되게 그 오래된 것들을 좋아해요. 낡고 오래된 것들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이 되게 제 LP판은 안 들어있어요. 동안이라 이런 걸 듣는다고 하시면 놀라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또 네.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노영심 역시. 가수님의 이거 하면 한 40대. 그런가요? 40대 돼야 되지 않나요? 네, 이 여기서 뭐 4월이 울고 이 앨범이 근데 사실은 정말 다 좋아요. 정말 다 좋고 제가 이거를 왜 또 가져왔었냐면 제가 이거를 사실 그냥 노래 듣는 그 사이트에서 듣다가 LP를 구했어요. LP를 구해서 봤는데 우리 보면은 LP 안에 이런 가사 설명집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의 가수들은 이 손으로 다 쓰네요? 네, 그 옛날인데 손으로 다 쓴 것이고 네. 작업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도 맞는 거고 사실 제가 첫 책, 두 번째 책도 내고 했지만 항상 책을 내고 나면 이상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정말 똑같이 나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근데 이게 세상에 나와버렸으니 뒤로 물러설 곳은 없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이 앨범을 사고 여기 있는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까지의 나도 정말 칭찬하자. 그렇죠. 그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더 나아진 나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제일 아끼는 음악이자 그 음악 속에 들어있는 말기였고 뭐 책을 보든 뭐 음악을 듣든 전 머릿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작가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글을 썼을까? 그 작가가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엿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네, 이 그러니까 앨범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창작하시는 분 다 그럴 건데 뭐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더 해가지고 1년 뒤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때 완성을 해보는 게 정말 작가의 태도 같아요. 그죠? 네네, 그때 맞아요. 나이고 그걸 하면서 또 다음 단계를 가야지. 네. 10년, 20년씩 너무 이렇게 하나를 잡고 나는 완벽한 작품을 네. 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좀 그때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계단씩 나아가는 나를 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경험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몰랐는데 이 모든 뭐 쓸데없는 쓰레기를 줍거나 쓸데없는 머릿말을 읽거나 좋아하는 어떤 것을 뭐 먹거나 하거나 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나를 보는 것도 큰 기쁨인 것 같고 나 언제 이렇게 조금 달라졌지? 네. 하는 그런 순간이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영감을 주는 음악도 좋고 네, 네. 이런 뭐 보물 같은 한 단어, 한 문장 속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작품으로 나오고 이런 작품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작가님 제일 좋아하는 네. 그림책, 작가 또 그림책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또 계시네요. 저 뭐 그림책은 사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뭐 하나만 뽑아주세요 하면은 네. 꼽을 수가 없는 정도로 그림책이라는 거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도 가장 인상 깊고 좋았던 거를 물어보신다면 그 나는 기다립니다라고 얘기할 네. 수 있는 게 왜냐면 제가 그 책을 2003년 대학 다닐 때 서점에서 봤는데 제가 전혀 몰랐던 장르였기 때문에 그냥 서점을 기웃거리다가 그 판형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네. 그 판형이 이렇게 길다란 판형이어서 이거 뭐 도대체 무슨 책이지 하고 열어봤는데 정말 이렇게 훅 가슴속에 훅 들어온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너무 위대한 책이구나.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사왔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나를 여기로 이끌어준 첫 책이기 때문에 나는 기다립니다. 그 책을 가장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되는 책들이 보면 하다 보면 있죠. 네네. 그리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나는 못할 것 같은 책도 있고. 그쵸. 네, 맞아요. 잡동사니들로 집안을 채우고 있어서 가족들한테 미안한 기분이 들었는데 작가님 보고 기운을 냈어요. 네. 계속 집안을 어지르다 보면 작가가 될 수 있구나. 네. 근데 정말 정신이 없어요. 네. 네, 다음 작품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한 개라기보다 좀 여러 개를 교차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다음은 이제 머리카락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또 뭐 가족에 관한 이야기 하나, 또 공룡에 관한 이야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그 몇 가지를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좀 긴 시간을 네. 좀 쭉 같이 이어오고 있어서 뭐뭐뭐뭐를 진행하면서부터 시작했던 책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슬슬 정리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셔츠 단추가 귀엽다고. 이게 옷을 샀는데 네. 이게 옷이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게 치명적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그 친형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치명적이고 싶지 않아도 이 단추를 하나 달았어요. 네. 더 얘기할 건 사실 너무 많지만 또 얘기하고 싶으신 아니요. 네. 다음에 또 네. 조금 남겨두기로 하고 어떤 기회에 또 어떤 만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조금 남겨두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세요. 이전한테 끝날 때. 만약에 혹시 또 하게 되는 라방이라면 그때도 약간 그 취미생활에 관한 라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그 장난감을 많이 좋아해서 지금 좀 많이 싸웠는데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지금 홈쇼핑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멈추는 게. 전시가 5월 말까지 하는 거죠? 네. 네네.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팬 사인해 주세요 이랬는데 진짜 오늘 직접 만나서 이렇게 물건들 보셨으면 네. 사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오늘 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많이 긴장하고 입술도 많이 깨물었지만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얼굴을 뵈니까 저를 남성분으로 남자 작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좋고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안녕. 네, 다음에도 좋은 기회 뵙겠습니다. 안녕.